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하고 물었다.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그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예수가 일으키는 일에서 어떤 표적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 말씀 가지고 왜 빌라도의 고난인가 마지막 시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이 적대적인 이유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닥 많은 케이스가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작은 교회 목사보다 더 험한 삶을 살았다면은 그건 정말 성인 세인트 말이죠. 세인트들이나 받을 만한 고난인데요. 설마 여러분에게 그러한 지나친 적대적인 공격을 주님께서 주실으리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예, 그렇게 믿습니다. 믿고 싶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러한 적대적인 공격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 모두 인생을 포기하고 그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적이 명확한 공격들은요, 우리를 주춤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전투력을 상승시킬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공격들이 우리의 이 삶에 대한 의지를 고양시키기도 합니다. 다들 그런 경우 있으셨을 줄 믿습니다. 주먹을 딱 쥐고 이를 악물고 그래 내가 다음엔 꼭 이기고 말겠어. 이런 생각들 다들 한 번씩은 살면서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다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 적대적 공격이 아닌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이거는요, 적대적인 공격보다 더 많은 시간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먼저 이 케이스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공격인데 이 이윤 추구라고 하는 그럴듯한 말로 대처되어 버린 그러한 케이스들이 꽤 많이 숨어져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격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 사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대처 방법들로 이미 정신 승리를 해버려서 그것이 공격이 아닌 것으로 우리들이 여겨버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이윤 추구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공격들은 이 어저께 우리가 말했던 이 소문 그런 것과 같은 이 개인적인 이익 추구죠. 자, 흥미 추구와 같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 보다 확실히 이건 이윤 추구를 위한 공격이다라고 할 만한 게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고 있는 사기라는 것입니다. 사기, 치팅 말입니다. 이 사기 역시 적대적인 이유로 우리에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냥 이 시쳇말로 제가 조금 좀 순화되지 않은 말을 좀 할게요. 저희 아내가 이제 좀 순화돼서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순화되지 않은 말로 그냥 호구가 잡혔을 뿐이죠. 이 사기라는 것은요. 이 사기의 단계에 넌 나의 적이야 라고 하는 그런 선언 같은 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내적 선언은 있겠죠. 너는 내 먹잇감이야 라는 그런 내적 선언 정도는 있겠지만 적이라고 명확히 얘기하는 그런 선언 같은 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사기는요 철저히 자신의 이득을 위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타격을 줍니다. 이 사기를 한번 당하고 나면은
사기를 친 사람을 우리가 저주하기도 하지만 또한 사기를 당한 내 자신을 한심스럽게 하는 아주 복합적인 그런 감정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 내가 사기를 당한 것이 나의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들에 쏟아지는 원망 그리고 비난도 들어야 합니다. 사실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죠. 그래서 이 사기를 당할 바에야 그냥 이 길 가다가 인종차별하는 사람에게 한 대 맞는 게 더 낫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이 사기에는 금전적인 사기도 있겠지만 이 음모나 배신과 같은 관계적인 사기도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를 당하면요, 단순히 타격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향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신뢰와 관계에 대한 생각의 뿌리 자체가 마구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거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분명히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무언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 같은데, 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분명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까지 제가 말한 이 사기죄에 해당되는, 즉 합법적이지 않은 사기 행각이 아니라 이게 합법적으로 진행된 상황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기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하고 치사스러운데 분명히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타격은 사기에 버금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억울한 감정이 들고 심하면은 분노까지 들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들은 이 사회 안에서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세밀한 법적 장치로 정당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당화된 것만큼 제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제도들은 아주 촘촘히 쌓여진 유기적 구조가 돼서 우리들 주변을 감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고용관계가 있겠고요.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문제들 말이죠. 그리고 한 사람이 지금 향유하고 있는 이 생활 수준을 사회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개인적 역량으로 치부해버리는 능력주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러한 사사로운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가장 공정한 저울추를 가져야 할 법조계라는 곳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논리가 허용되어 있고 실제로 허용되어 있죠.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의 유무에 따라서 법 적용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까지 높으신 분들은 똑같은 아니면 더 큰 죄를 져도 많은 형량을 받지 않고 우리와 같은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에도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정말 이것이 우리들을 억울하게 하고 있는 것인데 무언가 불합리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인데 뭐라고 얘기하기는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영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단순히 이쪽에서만 얘기했지만 교육에서도 그리고 우리들의 돈벌이에서도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현대인들 보면요. 뭔가 분노가 가득 차 있죠. 그리고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을 또 한번 루저 취급을 하죠. 참 희한한 사회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기라고 할 수 없는 법적 장치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실제적인 사기 행각들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제도와 환경은요, 하나의 거대한 악이 되어서 우리의 목을 옥죄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에 저항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 사회의 법이고 질서니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요, 나에게 적대적인 감정이 있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월요 모임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류의 역사는 승자의 역사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아닙니까? 이 말과 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든 법과 질서는 그것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이 높으신 양반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안에서 우리는 실제적인 폭력은 아니지만 그 폭력보다 더한 분노와 억울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잘 적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말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폭력을 써서 살인을 하는 것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하지만요, 폭력을 쓰지 않고도 살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람의 능력 중 정말 고약한 것 중 하나가 내가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사회 구조와 제도를 이용한 폭력, 이런 것으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조커에서 말하는 그런 메시지 역시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서 플렉은 3명의 월스트리트 가이드를 총으로 살해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원래 가해자는 월스트리트 가이드들이었죠. 이 영화는요, 아주 짤막한 장면 하나로 이 월스트리트 가이드들이 평소에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하철씬 안에서 말이죠. 여기서 제가 그 장면을 틀어드리기에는 너무나도 폭력적인 장면들이 있어서 제가 못 틀어드리는 것에 양해를 구하고요. 간단히 제가 그 정황을 묘사하자면은 이 월스트리트 가이드들은 지하철 내에서 한 여성을 성적으로 농락하고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고 있는 광대분장을 하고 있는 아서 플렉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평소에 약자들을 어떻게 다뤄왔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았지만 다른 방법으로 그 약자들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을지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서 플렉의 총에 죽은 사람은 이 3명의 월스트리트 가이드들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이 죽음까지 몰고 간 사람들, 이 월스트리트 가이드들이 실제적으로 죽음까지 몰고 간 사람들은 3명이 아닌 30명일 수 있고 300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의 수백 배, 수천 배에 다다른 사람들일지도 모르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이 메시지는 다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제가 짤막한 클립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You're serious, aren't you? You're telling us you killed those 3 young men on the subway? Mm-hmm. And why should we believe you? Got nothing left to lose. Nothing can hurt me anymore. My life is nothing but a comedy. Well, let me get this straight. You think that killing those guys is funny? I do. And I'm tired of pretending it's not. Comedy is subjective, Murray. Isn't that what they say? All of you, the system that knows so much, you decide what's right or wrong the same way that you decide what's funny or not. Well, okay, I think I might understand that you did this to start a movement, to become a symbol. Come on, Murray. Do I look like the kind of clown that could start a movement? I killed those guys because they were awful. Everybody is awful these days. It's enough to make anyone crazy. Okay, so that's it. You're crazy. That's your defense for killing 3 young men? No. They couldn't carry a tune to save their lives.
Oh, why is everybody so upset about these guys? If it was me dying on the sidewalk, you'd walk right over me. I pass you every day and you don't notice me. But these guys, what, because Thomas Wayne cried about them on TV? You have a problem with Thomas Wayne. too. Yes, I do. Have you seen what it's like out there, Murray? Do you ever actually leave the studio? Everybody just yells and screams at each other. Nobody's civil anymore. Nobody thinks what it's like to be the other guy. You think men like Thomas Wayne ever think what it's like to be someone like me? To be somebody but themselves? They don't. They think that we'll just sit there and take it like good little boys, that we won't werewolf and go wild. You finished? I mean, there's so much self-pity, Arthur. You sound like you're making excuses for killing those young men. Not everybody, and I'll tell you this, not everyone is awful. You're awful, Murray. Me? I'm awful? Oh yeah, how am I awful? Playing my video. Inviting me on the show. You just wanted to make fun of me. You're just like the rest of them. You don't know the first thing about me, pal. Look what happened because of what you did, what it led to. There were riots out there. 2 policemen are in critical condition. You're laughing. You're laughing. Someone was killed today because of what you did. I know. How about another joke, Murray? No, I think we've had enough of your jokes. What do you get I don't think so. when you cross I think a we're mentally done ill with your loner jokes. with That's a it. society that abandons him and treats him like trash? Call the police, I'll Gene. tell you.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이게 막 이제 독한 말이 막 나오네요.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이렇게 보여드리고 나니까 앞뒤 이거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좀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제가 잠깐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나오는 이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제 조커 그 장면을 얘기하죠.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이 나를 여기에 초대했잖아. 나를 우스갯거리로 만들려고. 사실 머레이도 이 시청률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 아서 플렉을 초대한 것이거든요. 네, 저는 뭐 굉장히 인상 깊게, 아마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 장면이 어떠한 장면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안 보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고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도 이 사회적 구조 안에서 잘못된, 즉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원칙, 사회의 이 원칙이 이 소외계층들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이 자료를 보면서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 한국통계청에서 가져온 이 자료입니다. 이 한글 문서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망이 외인에 의한 연령별 사망률 추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다 보시지는 말고요. 제가 요 커서가 보이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망률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퍼센트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여기 보면은 인구 10만 명당 명 이렇게 나오죠. 자, 보시면 알지만 이 사망의 외인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살 그리고 타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체를 보겠습니다. 자, 자살은 10만 명당 26.9, 타살 0.8. 자, 이 치수가 보이시나요? 자, 이 치수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적대적인 어떠한 그러한 공격으로 당하는 그 공격보다 이 적대적이지 않은, 즉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그런 어떠한 구조적인 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 더욱더 만연하게 퍼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을 그냥 루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약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충분히 죽을 만한 어떠한 경험들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러한 경험들은 사회적인, 즉 우리가 공격이라고 누구의 공격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러한 공격을 받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공격이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억울함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계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그들 주변에 있는 이 현상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이 사회 구조적인 악,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행위들, 바로 그것이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악 중에 거대한 악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의 직접적인 책임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겠지만 전혀 적대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손쉽게 죽음에까지 몰고 가고 있는 빌라도와 헤롯의 그 생각은 지금 우리 사회에도 만연하게 퍼져 있는 그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 안에서 과연 우리가 정작 기도하고 정작 적대시하고 정작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악이 있습니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들이 묵인되고 있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대항하기보다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면서 적절하게 나에게 이로운 그런 구조적인 악을 취하면서 그렇게 이 사회 안에서 편승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적대적인 악보다는 이 구조적인 공격들이 더 많이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마, 그리고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그리고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정작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인데 조직을 생각하고 구조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향유하고 있던 기득권들을 생각하면서 정작 이 사회적, 이 구조적 악에 편승하고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거대한 악의 무리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깊이 생각해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